그쵸? 아유, 우리는 뭐 했으니까 문제 없습니다. 됐죠? 자, 넘기셔서 이제 세 번째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입니다.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한번 볼까요? 자, 책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음성 언어는 말이고요. 문자 언어는 글입니다. 그럼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음성 언어 말은 별도의 학습 과정이 없이 습득된다. 왜요? 태어나서 엄마가 엄마 하니까 나도 그냥 엄마 하다 밥밥 하길래 나도 밥밥 별도의 학습 과정 없이 합니다. 그래서 글을 못 읽는 사람은 있지만 말은 다 하죠. 대부분 비슷한 수준의 숙련도를 보인다. 그 다음에 상황, 몸짓, 억양 등의 주변 요소를 도움받는다. 자, 말을 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기분이 나쁠 때 어떻게 해요? 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어떤 애, 아 됐어? 이렇게 아 됐어 하면 저 기분 좋은데 괜찮다는 뜻이고, 아 됐어 하면 삐졌으니까 나 좀 빨리 좀 화를 풀어달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황, 몸짓, 억양 등의 주변 요소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음성 언어인 말이고요. 문자 언어는 별도의 학습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또 여러분은 태어나서 분명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말 겁나 많이 하고 잘했죠. 근데 글자를 따로 배웠잖아요. 가, 거, 겨 하면서. 별도의 뭐가 필요하다? 학습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빨리 배우는 친구들이 있고요. 아니면 빨리 배우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숙련도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상황, 몸짓, 억양 등의 주변 요소를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글자만 읽어야 되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구분입니다. 자, 음성 언어인 말과 문자 언어는, 자, 음성 언어는 한번 내뱉으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The end. 다시 말해봐.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래 보존할 수 없는 반면에 문자 언어는요, 누군가 한번 쓰면 일부러 찢어버리거나 불이 나거나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계속 오랫동안 책이 썩기 전까지는 계속 있겠죠. 그래서 오래 보존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공간성으로는 멀리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 우악! 소리 지르면 100m에서 들리잖아요. 아, 더 하셔도 돼요. 300m 밖에서도 들리잖아요. 아, 더 가도 돼요. 500m 밖에, 그래요? 1km 밖에 안 들리죠. 근데 글자는 우리나라 사람이 뭔가를 쓰더라도 책이 미국으로 오면 몇천 킬로가 넘어간대. 그러니까 멀리 전달할 수 없는 반면에 멀리 전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문자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직접성, 직접은 문답할 수 있다? 그렇죠. 면대면의 상황에서 이야기하니까. 반면에 글자 언어는 직접 할 수 없습니다. 시인이, 소설가가, 수필가가 뭔가를 썼어요. 근데 직접 맞닿아서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 사람이 써놓은 글을 우리는 읽을 뿐이니까. 습득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하면서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는 반면에 문자는 잘하면서 뭐 저절로 읽히지 못하고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니까 개별적 차이가 나는 게 바로 문자 언어란 얘기입니다. 됐죠? 그 얘기를 전부 한 거고요. 네 번째, 사고와 언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가끔씩 나오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입장은 뭐냐면, 내가 생각이 없어요. 언어를 쓰다 보니까 생각이 그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외국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뭘 몰라요? 의미 자체를 몰라요. 외국에서 뭐 요즘에 뭐 그 한참 유행했던 거 있죠. 뭐죠? 그거 뭐예요? 퀸 보헤미안 랩소디. 그건 뭔지 모르지만 레디오 가가, 레디오 구구, 무슨 비둘기 우는 소리인지 뭔지도 모르는데 자기는 계속 따라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건 언어가 계속 하다 보니까 레디오 가가가 뭔 뜻일까? 그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외국 노래를 부른다. 근데 반면에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고 나니까 언어를 쓴다는 얘기예요. 머리로는 알지만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이죠. 머리로는 막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말이 없어, 말이. 그러니까 말보다는 무엇이 우선이 된 거죠? 생각.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게 우선이 되고 있다는 게 사고가 우선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언어가 사고에 우선한다. 사고가 어디에? 언어에 우선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언어 습득에는 경험주의 이론과 합리주의 이론이 있다는 걸 보시면 되는데, 자, 랑구와 파로르라는 건 좀 보세요. 이게 계속해서 가끔씩 단어들이 나오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랑구라는 거는요, 무엇이 되냐면 사회에서 약속, 공인된 언어입니다. 머릿속에, 특히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사고와 같은 거죠. 그쵸? 그럼 8월은 뭐냐? 개인의 발성, 그러니까 언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런 식의 프랑스 용어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야 하는데, 랑그는 사고, 8월은 발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잖아요. 되셨죠? 자, 5번째, 언어와 문화, 사회의 관계입니다. 자, 넘기시면 언어와 문화, 사회의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문화를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영어에서는 라이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게 뭡니까? 쌀이죠. 근데 쌀에 대해서 영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라이스. 근데 우리는 뭐라는가? 쌀, 햇쌀, 좁쌀, 묵은 쌀,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쌀의 종류가 이렇게 많고 영어는 라이스밖에 없을까? 간단합니다. 영어권에 사는 미국인들은 어떤 문화권이죠? 농경 문화가 아니에요. 쌀 문화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거 흰 거 보이면 쌀. 근데 우리는 농경 문화다 보니까 쌀 종류에도 이제 맛 나오니까 햅쌀. 또 오래됐으니까 묵은 쌀. 근데 조그만 쌀이니까 좁쌀. 다 나눠버리는 거죠. 그래서 문화권에 따라서 무엇이 되는다? 그 단어가 달리 표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볼까요? 우리 눈 내리면 어떻습니까? 비바람과 함께 막 이 아픈 게 따다닥 떨어지면 와 우박이다 그러죠. 근데 소리 없이 예쁘게 큰 눈이 내리면 한방눈이다 그러죠. 그 다음에 뭐 애매하게 내리면 진눈깨비다 그 정도 구분하죠. 왜? 우리는 12달 중에 한 석 달은 뭐니까요? 겨울이니까. 그러니까 눈을 좀 많이 보니까 눈도 그렇게 분화합니다. 근데 1년 내내 뭐한 나라도 있어요. 눈만 보는 나라도 있겠죠. 뭡니까? 에스키모인들도 있겠죠. 그럼 그들은 우리보다 눈에 대한 단어가 어떨까요?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죠? 에스키모인들은요. 쌓이는 눈이 있고 안 쌓이는 눈을 구분하고요. 쌓이는 눈에서도 또 단어를 구분하고 안 쌓이는 눈도 또 단어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의미를 분화시켜버리는 거죠. 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대가족 사회죠. 대가족 사회다 보니까 공동체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죠? 나라는 단어보다는 우리라는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차, 우리 집 수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서양에서는 개인주의다 보니까 내 집, 내 차, 내 와이프 이럽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외국인들을 집에 초대할 때 굉장히 황당해하는 것 중에 뭐합니까? 딱 인사할 때 우리 집사람이야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와이프를 공유해 막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가족 문화다 보니까 공동체 문화를 통해서 나와 우리를 구별합니다. 분명히. 대가족 사대의 가족 호칭은 저것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머리가 아파요. 당숙, 백부, 숙부, 뭐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그냥 영어권에서는 그냥 엉클 끝인데 우리는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구분시켜버리죠. 그게 바로 호칭어입니다. 대가족 사회가 되다 보니까 유교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름을 호칭을 이렇게 다 정해 놓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무엇이 된다? 언어와 문화, 사회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야기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제가 왜 이거를 했을까요? 두 번째, 언어와 사회 관계에서는 언어가 사회에 영향을 주는 경우. 그럼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색채 어휘에 해당하는 색을 가장 먼저 골라내는 것. 반대로 인간의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주는 것. 이쪽 저쪽. 내가 가까운 쪽부터 가고 싶으니까 항상 말할 때 저쪽 이쪽 안 하고 내가 가까운 게 좋으니까 이쪽 저쪽. 항상 사고대로 표현을 먼저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언어와 사회 관계입니다. 지역방언과 사회방언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지역방언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뭡니까?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경기도 방언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알아요. 어따 오늘은 허벌나기 조합으로야? 하면은 전라도. 행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경상도 다 안단 말이에요. 물론 요즘에 서울에서 낳고 자라는 토박이들은 이게 무슨 우리 지금 분명히 방언인 건 알겠으나 어딘지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걸 지역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회방언도 방언입니다. 사회방언은요, 연령, 신분, 계층, 직업, 그 다음에 성별, 이런 거에 따라서 분명히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 보세요. 성별에 따른 방언은 뭐냐면,
밤에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놀래켜 줄 목적으로 뒤에서 조심히 가서 그 밤에 골목길에서 누군가를 뒤에서 억 하고 놀래면 어땠습니까? 여자들은 엄마 하면서 이렇게 해야겠죠. 남자는 이젠 18 이러죠. 분명히 남자와 여자의 언어 어때요? 분명히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성별에 따라서 표현하는 언어가 다르다라는 게 성별 언어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나라에 존재해요. 두 번째, 세대별의 계층 언어는 뭐가 되냐면, 여러분이 지금 나이 드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가지고 오늘은 더운데 베라에서 뭐 하나 사 먹을까요?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베라? 배에서 뭐 사 먹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베라는 베스킨 라빈스잖아요.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근데 베라면 그래 가자. 나는 엄마는 외계인, 나는 아몬드 봉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베라가 뭐야? 그럼 분명히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계층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것도 방언입니다. 또는 직업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칼이라는 거 있죠. 의사는 직업에 의해서 칼을 메스라고 부르고요. 우리 여기다가 그림 그리는 조직의 오빠들은 뭐라고 합니까? 연장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는 그냥 칼이라고 얘기하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계층의 직업에 따라서도 무엇한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무엇이다? 사회 방언이라고 한다. 그럼 더 앞서 나가면 중세에서도 양반들은 밥, 수라, 진지를 계층에 따라서 달리한 거죠. 수라는 임금이, 진지는 양반이, 밥은 상놈들이, 이렇게 먹는 건 똑같지만 용어를 다르게 하는 것. 그것도 역시 뭐가 되는가? 사회 방언 중에서 계층 방언에 해당하는 겁니다. 분명히 방언이란 건 존재해야 안 해요?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6번째 언어의 기능부터는 우리가 쉬었다가 다음 강좌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